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용어가 수면 위로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데요. 자,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2010년대 유동성이 시장을 휘몰아치면서 양적 완화, 그로 인한 유동성이 전 세계를 휘몰아쳤죠. 자, 그 과정에서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는데, 자, 이번에 팬데믹 쇼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수준의 현금이 지금 풀려 나오고 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자산 인플레이션 시즌 2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모든 투자 자산 전체에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눈앞에 어마어마한 이제 물이 막 홍수가 나서 몰아치고 있는데, 이게 돈의 물이죠? 예. 그 돈의 물이 주식시장으로 갈지, 미국 증시로 갈지, 한국 증시로 갈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투자 대상으로 갈지, 이런 것을 이제 상상해 보게 되면은, 그 자금의 물결이 워낙 거세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의 유동성은 그저 귀염둥이일 뿐이다. 새로운 시즌2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산 인플레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생활 속의 물가 급등 상황을 이야기하죠. 자, 생각해보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제법 셌습니다. 자,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 되는 게 국가적으로 지상의 목표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자, 그만큼 우리 고정관념 속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생활 속의 물가 를 의미하고요.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제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그런 상황들이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가격과 나올 때, 다 먹고 나올 때 가격이 틀릴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 국가들의 물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은 이런 생활 물가 관련한 물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개념 외에 생활 필수품 관련한 가격에 관한 인플레이션 외에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생활 물가와 달리 투자 자산의 가격만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유동성이 공급되면 생활 물가도 오르고 자산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산 가격, 자산 인플레이션만 상승하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1년 전 대비 등락률 증감폭 추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까만색 선이 2% 선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대부분의 기간 2% 언더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형성됐고, 2010년대 중반 그때는 마이너스 물가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자, 저때 당시 미국 연준은 우리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입니다. CPI 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 2%가 물가를 낮춰서 2%로 잡겠습니다. 라는 의미였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물가를 끌어올려서 2%대까지 맞추겠습니다. 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2%는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 2%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한 목표가 되고 말았어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퍼부었는데, 이게 이제 실물 경제,
뭐 생활 관련한 물가로 가지 않고 자산시장, 투자 자산시장으로만 가다 보니까 자, 실물 경제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저러한 상황이 고착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시즌 1이 2010년대 내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계속 강조 들어왔던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준이 돈을 뿌려댔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그 돈을 시중에 계속 뿌려댔습니다. 자, 그 결과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 2010년대 중반까지 거의 한 3조 6천억 달러 3조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연준의 자산 증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서는 긴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2019년까지 조금 조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통해서 자산을 축소해가는 과정이 있어서 유동성이 일부 축소되긴 하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워낙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 2010년대 내내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은 전개가 계속 이어졌고요.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그 기세가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와, 헬리콥터 머니. 경제가 안 좋으면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뿌려야 된다라고 했던 벤 버냉키 의장이 학자 시절 했던 이야기가 현실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이 어떤 물길이 잡히는 쪽으로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뭐 군대나 또는 학창 시절 농활 뭐 그런데 이제 가보게 되면은 여기 한번 물길을 잡아봐요 뭐 이러면 그 물길이란 게 참 신기한 게 그냥 삽으로 톡톡 터주기만 하면 정말 요만큼만 흠이 생겨도 그쪽으로 물이 쫙쫙 흘러나가면서 물길이 확 잡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 것과 같아서 자, 오랜 기간 한 2010년대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자, 미국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의 물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연말에 100으로 잡았을 때 최근 한 4월 정도까지 200%가 훨씬 넘는 상승률이 있었어요. 100에서 300이 넘어갔으니까 200%가 훨씬 넘어가는 지수 상승률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CPI를 보게 되면요. 2008년 연말에 100으로 잡았을 때 겨우 121이었습니다. 21% 상승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지수 중에 케이스 슐러 미국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수가 148.6이었습니다. 48.6% 주택가격 지수가 상승한 겁니다. 20대 도시에서. 자,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은 자,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유동성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줬는지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시즌 1의 모습을 우리가 이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 증시 정말 소외됐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020년 팬데믹 쇼크 이후 그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0년 초부터 해서 2019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연환산 주가지수 상승률과 그리고 2020년 현재 주가지수 상승률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010년 초에서 2019년 연말까지 요 등락률은 연 단위로
계산한 연 수익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수익률이 11.2%나 됐어요. 엄청나죠? 이 기간에 유로스톡스 2.36%. 아우, 부럽습니다. 자, 동아시아권에 중국 증시 마이너스 0.72%. 한국은 2010년에 상승한 덕분에 그나마 2.71%인데 2011년 이후부터 따지면은 이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정말 재미없는 증시였죠. 그런데 이번에 2020년 팬데믹 쇼크 이후 전 세계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자, 앞에서 보았던 연준의 자산 증감 보시게 되면요. 자, 2008년 연말부터 해서 2010년대 중반까지 6년여 동안 3조 6천억 달러 증가했는데, 자, 이번에 팬데믹 쇼크 때 증가한 게 단 6개월 동안에 거의 3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6년 동안 증가했던 연준의 자산이 단 6개월 만에 증가했습니다. 돈을 그냥 윤전기를 초고속으로 막 돌려가지고 돈을 뽑아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유동성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시중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장마철에, 팔당댐에 물 많이 고이면요. 팔당댐에서 수문을 엽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쫙 퍼져가지고 한강 하류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유동성의 그 댐 수문을 열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들은 계속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또 뒤에서는 유럽 부흥 기금 해가지고 또 다시 설정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민주당은 3조 달러 더 해야 되네, 공화당은 1조 달러만 해야 되네, 이런 이야기, 돈 더 찍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자산 인플레이션 시즌2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 쇼크 이후에 그 자금의 흐름이 동아시아로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농활 이야기 하면서, 자, 흙길에서 수로를 잡을 때 삽으로 통통 치면은 그 틈으로 처음에는 작은 물만 이렇게 쭉쭉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물길이 확 커져가지고 큰 물길이 돼버리는 것처럼, 지금 일단 물길을 하나 통 터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제 누군가 방에 나서 탁 막는다면 원래 미국으로 흘러갔던 자금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 물길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수익률을 보고 유동성이 이동하면서 점점점 그 물길이 고착화되게 됩니다. 마치 10년 동안 미국 증시만 상승한 것처럼 장기적인 이러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 증시를 볼 때 그 물길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툰드라에 보이는 이 강물처럼 방향이 고착화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이 좀 메말라 있죠. 그런데 물이 넘쳐나가지고 여기 어디에 새로운 물길이 하나 잡혔다.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다가 새로운 강이, 여기 물줄기가 여기로 이렇게 쏙 빠지기 시작했는데 점점점 굵어진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새로운 물길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의 증시 유동성이 만들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 시즌2를 보실 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까지의 가장 큰 맥은 미국 주식, 가장 큰 맥은 미국 주식이었는데,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 아파트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주식,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 주식,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 주식,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아파트였어요. 이 어떤 유동성의 물길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갈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이 넘어오면서 물기를 틀어준 거. 그리고 이번에 팬데믹 쇼크로 해서 미국 쪽으로만 향해 있던 물길이 동아시아로 일단은 물길의 흠을 만들어준 거.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저 입장에서 큰 힘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